긴급 속보입니다.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흙탈물을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1억 2천만 인구의 이 거대한 사막에서 1초 48분마다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글을 읽다가 만약 내가 흙탕물을 먹을 수 있을까? 살기 위해 먹어야 한다면 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흙탕물을 먹으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흙탕물은 먹을 수 있겠지만 안 좋은 세균들까지 한꺼번에 먹어야 하기 때문에 금방 질병에 걸리겠지요. 이렇게 매년 물 부족으로 수십만 명의 목숨이 희생되는 가운데 믿기 힘든 기적이 에티오피아 사막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3년간 이어진 가뭄의 절망 속에서 어느 한 마을은 마치 잊혀진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 기술자들이 세상을 놀라게 할 충격적인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단 한 줄기 희망도 없다고 여겨졌던 그곳에 한국의 기술은 마치 생명의 샘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마법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 한국의 태극기는 마치 영웅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더욱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들었던 태극기는 단순한 국기가 아니라 한국 기술자들의 뜨거운 정성과 사랑이 이 땅에 깃들어 있다는 증거였어요. 한국 기술의 이 놀라운 기적은 단지 한 마을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 에티오피아 전역의 수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준 좋은 일이지만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연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한국 화이팅입니다. 저는 아샤 토레스라고 해요. 칠레에서 온 엔지니어인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지만 이번처럼 어려운 일은 처음이에요.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아프리카 지도를 보고 있어요. 제 마음은 무겁고 머릿속이 복잡해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보고서를 계속 내려보다 보니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 마을은 깨끗한 물이 부족한 곳이에요. 이 문제를 읽고 나니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막막해졌어요. 아프리카에서는 물을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셨나요? 우리는 집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지만 그곳에서는 그런 물이 없어요. 강은 말라가고 우물은 비어있고 남아있는 물마저도 더럽기만 해요. 그 물을 마시면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 마을 사람들은 마실 물, 음식을 만들 물, 심지어 씻을 물도 없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 문제를 보면서 답답하고 무력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엔지니어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너무 크고 해결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해요. 저는 이제껏 몇 가지 물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지만 이번처럼 큰 문제는 처음이에요. 이 마을의 상황은 너무 크고 심각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저도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순 없어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요. 그곳은 물 관련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보고서에서 본 바로는 한국은 다른 나라들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고 깨끗하지 않은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해요.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긴 해요. 그 나라에서 온 사람도 없고 그들이 이런 먼 나라에서 오는 문제를 도와줄까? 하는 의문도 들어요. 그런데 뭔가 직감적으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물 프로젝트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해요. 정말 필요한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한국이라면 이 마을의 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그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단 낫겠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국에서 물 시스템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우라는 엔지니어의 이름을 찾았어요. 그는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등 여러 나라에서 물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에서는 이 마을의 물 문제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 그리고 한국의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메일을 보낸 후 컴퓨터 앞에서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이 대답을 할까? 이 문제는 너무 크고 복잡한데 그가 관심을 가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잖아. 나도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해야겠어. 몇 일이 지나도 진우에게서 답장이 없었어요. 그 사이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과연 그가 답장을 할까? 이 문제를 너무 크게 생각한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정말 물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이메일을 확인하니 진우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샤.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듣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이야기 나눠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답장이 왔어요. 그가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회의 시간을 잡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렇게 일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시작이 된 것만으로도 기쁨이 솟구쳤어요. 이 마을에 물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다른 곳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작은 시작이라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진우 씨가 보낸 이메일이 진짜였어요. 아프리카의 한 마을을 도울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저와 만날 의향이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단순히 상황을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제 여기 저와 함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만남을 앞둔 날들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계속해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만약 진우 씨가 해결책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하지? 혹시 이게 시간 낭비일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마을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분명했어요. 이 만남이 큰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떨쳐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회의 당일 정말 긴장이 되었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더 큰 이유는 해결하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시도는 해야 했어요. 저는 화상회의를 위해 로그인을 하고 기다렸어요. 로딩 화면을 바라보면서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결국 화면이 깜빡이고 드디어 진우 씨가 나타났어요. 그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제가 읽은 보고서들에서 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의 눈은 친절하게 느껴졌지만 그 얼굴에서 우리가 다룰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샤 씨, 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연결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우 씨, 제가 대답했어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려고 했어요.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진우 씨가 얼마나 바쁘실지 아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기뻐요. 진우 씨는 제 말을 손짓으로 가볍게 넘기듯 했어요. 감사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일이니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마을 상황에 대해 아는 걸 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적어두고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과 이야기까지 나누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부터 설명했어요. 마을은 깨끗한 물이 없고 물의 공급원이 오염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있다는 문제였어요. 그런 상황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고 그동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제 이야기가 길어지자 문제의 무게가 저를 더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진우 씨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중간에 끊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말을 경청하고 있었고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저에게 조금 더 희망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우 씨가 제 설명을 마친 후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죠.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냥 진우 씨의 팀이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진우 씨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에는 그 미소 속에 다짐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비슷한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물 정화 시스템을 도운 적이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신중해야 해요. 저는 기대감이 조금 올라갔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먼저 마을 상황을 파악해야 해요. 마을 사람들이 가진 자원, 물의 원천, 오염 정도를 파악해야 해요.
그걸 알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샤 씨,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역삼투압 시스템, 영어로는 리버스 오즈모시스라는 기술이에요. 진우 씨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기술은 물을 아주 강한 압력으로 미세한 필터로 밀어 넣는 방식이에요. 그냥 보통 필터가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물속에 있는 거의 모든 불순물과 세균, 심지어 아주 작은 바이러스까지 걸러낼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솔직히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었죠. 진우 씨는 제 반응을 보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탁한 물 겉보기엔 그냥 흙탕물 같지만 그 안에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균, 기생충, 심지어 화학물질까지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역삼투압 필터는 그런 것들까지 거의 완벽하게 걸러낼 수 있어요. 그냥 겉으로 깨끗해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로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한 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그럼 이 기술이 적용되면 정말로 마을 사람들이 바로 마셔도 되는 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우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미 이 기술은 중동 사막 같은 곳이나 바닷물을 담수화할 때도 사용되고 있어요. 바닷물에서 소금기까지 다 걸러내고 식수로 만들어줄 정도로 강력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추천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점점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기술이 그렇게 좋다면 왜 지금까지 여기에 적용된 적이 없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진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역삼투압 시스템은 설치 비용이 조금 들고 전기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들이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잘 계산해보니 이 마을 규모라면 작은 태양광 패널 몇 개만 설치해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기술은 유지보수만 잘하면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요. 필터만 정기적으로 교체해주면 되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걸 관리할 수 있을까요? 진우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부분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 설치 후 마을 청년들 중 몇 명을 선발해서 교육시킬 거예요. 시스템 점검, 필터 교체, 문제 발생 시 대처법까지 전부요.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건 여러분의 시스템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오래 갑니다. 그 말을 듣자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그냥 기술만 설치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정말 이 기술이 우리 마을을 바꿀 수 있겠네요. 진우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아샤 씨.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역삼투압 시스템이야말로 이 마을에 필요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겁니다. 진우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한 가지 걱정이 떠올랐어요. 진우 씨, 역삼투압 시스템이 정말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시스템은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여기 마을은 전력 공급이 거의 없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진우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아샤 씨. 사실 역삼투압 시스템은 강한 압력이 필요한 기술이라서 전기나 에너지원이 필수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친환경적인 대안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는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우선 첫 번째 대안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에요. 이 마을은 햇볕이 아주 강하잖아요? 그런 환경에서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아주 효율적이에요.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는 바로 역삼투압 시스템을 돌리는 데 쓸 수 있고 남는 전기는 배터리에 저장해두면 해가 진 후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면 전기요금 걱정도 없겠네요. 맞아요. 진우 씨가 웃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초기 설치비는 조금 들지만 전기 비용은 거의 안 들고 탄소 배출도 없으니 환경에도 좋죠. 그는 다시 설명을 이어갔어요. 두 번째로 생각한 대안은 수력 발전 방식이에요. 물론 이건 마을 근처에 물살이 빠른 개울이나 강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그런 조건이 맞다면 소형 수력 발전기를 설치해서 물의 힘으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속 가능하고 유지비도 적게 드는 방식이죠.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수력 발전이라니 정말 신기하네요. 그런데 여긴 물이 부족해서 힘들겠죠? 그럴 수 있어요. 진우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최우선은 태양광이에요.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그리고 만약 마을이 커지고 필요 전력이 더 늘어난다면 바이오매스 발전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농업 폐기물이나 가축 분뇨 등을 연료로 써서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죠. 이건 마을이 조금 더 발전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에요. 저는 감탄했어요.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그냥 전기 문제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진우 씨가 힘주어 말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함께 도입하면 마을이 더 자립할 수 있게 돼요. 외부 전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전기도 만들고 물도 정화하고. 그게 진짜 지속 가능한 발전이죠. 저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셔서 정말 든든해요. 그럼 태양광부터 시작해 볼까요? 진우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아샤 씨, 이 프로젝트 분명히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들으니까 괜찮은 계획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복잡해 보였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근처 마을에 현지 연락처가 있어요. 진우 씨가 말했어요. 그곳에 팀을 보내서 정보를 모을 수 있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연락해서 물 정화 기술에 대해 더 알아볼게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을 해본 경험이 많아요. 그 말이 들리니까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좋은 계획 같아요. 저는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진우 씨는 잠시 멈추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 과정에 참여해야 해요. 그저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해결책을 이해하고 시스템 유지에도 참여해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한 일이 지속될 수 있어요. 그 말이 너무 맞는 말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은다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걱정 마세요. 진우 씨가 덧붙였어요. 우리는 모든 단계에서 마을 사람들을 함께 참여시킬 거예요. 한쪽에서만 해결책을 강요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누었고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만남이 끝날 무렵 저희는 이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지만 가능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충분했어요. 아샤 씨, 우리 함께 변화를 만들어요. 진우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빠르게 될 일도 쉬운 일도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면서 대답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 씨. 함께 일하게 되어 기대돼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의자에 앉아서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피곤함과 설렘이 함께 느껴졌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처음으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마을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깨끗한 물을 마시고 물로 요리하고 세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할 거라고 다짐했어요. 진우와 대화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오늘은 우리가 마을을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준비를 해왔지만 동시에 긴장도 많이 됐어요. 오늘 본 것들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무엇을 볼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어요.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아침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공기는 상쾌했고 이미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긴장을 풀려고 했어요. 오늘 하루는 길고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았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아야 했어요. 진우팀에서 저를 이번 여행에 동행시키기로 했고 우리는 작은 버스를 타고 2시간 정도 떨어진 마을로 갈 거였어요. 저는 노트북, 카메라, 물 한 병을 챙기며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어요. 버스 안은 조용했어요. 진우는 제 앞에 앉아 노트북을 작업하고 있었고 다른 팀원들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긴장을 풀려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친절하게 맞이해줄까? 우리가 여기서 도울 수 있을까? 궁금한 점이 많았지만 집중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마을이 생각보다 작다는 점이었어요. 거리는 좁았고 대부분의 집들은 나무와 금속으로 만든 간단한 구조였어요. 고층 건물도 없고 상점도 없었어요. 제가 늘 보던 현대적인 삶의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공기 중에 평화로움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다들 평온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도 엿볼 수 있었어요. 진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하며 다녔어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마을의 어르신인 이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분이었어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주름이 많이 지셨고 손은 거칠고 굳었어요. 그래도 눈빛은 따뜻했고 저희를 환영하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외부 사람들이 오기는 드문데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진우는 웃으며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어요. 마을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들었어요. 이런 프로젝트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외부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해서 쉽게 믿을 수는 없죠. 예전에 여러 번 약속을 받았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이번에는 믿어야 하나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들의 신뢰를 얻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진우가 말했어요. 저희는 그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진우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저희는 정말로 돕고자 합니다. 모든 과정을 함께 할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잠시 진우를 바라보더니 저를 향해 말했어요. 그럼 당신은 뭐가 궁금한가요? 무엇을 하려고 왔나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조금 놀랐어요. 그런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 기회에 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여기 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여기 주민들이 매일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그럼요. 하지만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행동을 보여줘야 믿을 수 있죠. 그의 말은 조금 냉정하게 들렸지만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도 이미 여러 번 믿음을 저버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우리는 그 후 몇 시간 동안 마을을 돌아보며 물 문제를 확인했어요.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요 우물은 매우 상태가 나빴어요. 물은 탁하고 작은 입자들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이런 물을 마시는 건 위험했어요. 마을 근처에는 또 다른 작은 시냇물이 있었지만 너무 멀어서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웠어요. 마을을 돌아보면서 점점 더 많은 고통의 흔적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집들은 지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어린아이들이 신발도 없이 밖에서 뛰놀고 있었어요. 발이 흙으로 덮여 있던 모습이 마음 아팠어요. 이런 상황을 보고 나니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를 더 결단력 있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여기 온 이유였어요. 변화를 만들어야 했어요. 우물에서 돌아온 후 진우는 모두를 모아 다음 단계를 이야기했어요. 여기 물을 테스트해야 해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은 물을 정수하는 방법을 계획할 수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다시 말했어요. 도움을 주실 거라면 좋겠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러 번 실망했어요. 우리는 약속을 원하지 않아요. 행동을 보고 싶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해요. 함께라면 꼭 해낼 수 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상황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저희에게 기대고 있었지만 동시에 쉽게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들은 저희가 실제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녁이 되어 해가 지고 우리는 버스로 돌아가기 위해 마을을 떠났어요. 저는 계속해서 마을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사람들, 환경, 모든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들을 도와야만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진우와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진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가능하다고 믿어요. 한 걸음씩 나아가면 결국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더 희망을 느꼈어요. 쉽지 않겠지만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우리 마을 방문 후 며칠 동안은 정말 기대와 긴장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저도 아직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정말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의 계획이 제대로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날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단지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였거든요.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마음속에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밖에 하늘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마치 날씨도 저의 불안감을 나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활기차고 시끄러운 분위기가 아니라 모두 다 긴장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속삭이고 있었고 아이들도 평소처럼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죠. 오늘이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마음이 많이 두근거렸지만 자신감을 가지려고 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우리는 이미 물 샘플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 샘플을 테스트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중요한 순간이었죠. 마을에 도착하고 나서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사람들을 모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 어린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불신을 이해했어요. 그들은 너무 많이 실망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도 더 결심이 강해졌어요. 우리는 단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했어요. 우리는 물 샘플을 시험관에 넣고 여러 가지 용액을 섞어서 검사를 시작했어요. 저는 작업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자꾸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만약 테스트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단지 말뿐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이씨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그분은 예전부터 우리를 많이 경계하시던 분이었죠.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결국 돌아왔군요. 이씨 할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변화할 수 있는지 확인할 때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네, 준비됐어요. 우리가 여러분의 물에서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릴 거예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테스트를 계속했어요. 그들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죠. 처음에 비해 그들의 얼굴에 그늘이 져 있었어요. 그들은 기대보다는 불신의 눈빛을 더 많이 보내고 있었어요. 그만큼 실망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다르다고 믿기 어려운 거였어요. 저도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더더욱 확신을 가지고 테스트를 계속했어요. 결국 테스트 결과가 나왔어요. 마을의 물은 세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시기에 너무 위험하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었죠. 하지만 희망적인 점은 있었어요. 적절한 필터링 시스템을 사용하면 물을 정화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결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도 느꼈어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오염된 물을 마실 수 없었거든요. 저는 이씨 할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물은 정화할 수 있어요. 올바른 시스템을 사용하면 더 이상 이 물을 마시고 병에 걸릴 걱정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이씨 할아버지의 얼굴이 부드럽게 변했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그 눈빛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너희 말이 맞기를 바랄 뿐이에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들렸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겪었어요. 너희가 정말 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저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그들에게 있어 물 문제는 단순히 물이 아닌 신뢰의 문제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여러 번 실망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진짜로 도와줄 것인지 믿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들의 믿음을 얻어야 했어요. 우리는 말뿐인 사람들처럼 될 수 없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어야 했어요. 우리는 장비를 가져오고 필터 시스템을 설치할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을 해서 여러분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소리들이 들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크게 웃지 않았어요. 아직은 승리가 아니라 약속이었기 때문이에요. 약속은 지켜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첫걸음이었어요. 그걸 시작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가 마을을 떠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 희망의 기미가 보였어요.
이제 그들은 우리를 단순히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빛 속에선 약간의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었어요. 첫걸음을 내디딘 날이었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날 마을을 떠나며 저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책임감이었어요. 우리는 약속을 했고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했어요. 돌아갈 수 없었어요. 물이 정수되는 실험이 끝난 후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매일매일 필터링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고 물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나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물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은 물만 정화하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저를 밤마다 잠 못 이루게 했죠. 눈을 감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그들은 아직도 반신반의하면서도 희망의 빛을 눈빛 속에 담고 있더라고요. 그 희망이 바로 제게 달려 있었어요. 오늘이야. 저 혼자서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어젯밤에 그린 필터링 시스템 설계도를 꽉 쥐었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시작이었어요. 계획을 세운 것만으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마을 광장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다시 모여 있었어요. 여전히 이야기하며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몇몇은 경계하는 표정, 몇몇은 조용히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들이 다 의심하고 있는 건 알지만 그 눈빛 속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느꼈어요. 제가 앞으로 나섰을 때 사람들은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 기대의 무게가 저에게도 다가왔지만 그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전문가들과 상의해봤고 물을 정화할 방법을 찾아냈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그 떨림을 숨기려고 노력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군중 속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몇몇은 희망을 품은 듯한 눈빛을 보였고 몇몇은 여전히 의심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겠지만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의심은 다 이해돼요. 하지만 저도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예전에도 이런 약속들이 있었고 그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내야 해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이 마을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만 해요.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몇 명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그들의 눈빛에서 불안과 의심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마치 뭔가가 변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게 전환점인 것 같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우리는 필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필요한 것들을 점검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냥 지켜보지 않았어요. 그들도 다 함께 나서서 장비를 나르고 땅을 파고 필요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주었어요. 그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함께였고 그때 비로소 외롭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긴장이 고요하게 감돌았어요. 이제 물이 정말 깨끗해질까? 그 순간 물이 정수되는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했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시스템을 작동시켰어요. 물이 파이프를 타고 흘러나오면서 저는 숨을 참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리고 주변은 고요했어요. 모두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물이 정화될지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믿을 수 없었어요. 더럽고 흐렸던 물이 점점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깨끗해졌어요.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마치 꿈만 같았어요. 물이 깨끗해지는 게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 순간 놀라서 탄성을 질렀고 한 명씩 웃으며 기뻐했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잠시 후 저는 그저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 물이 정화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이게 시작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처럼 저도 너무 기뻤고 뿌듯했어요. 이건 단순히 물을 깨끗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믿음을 회복한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변화는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였죠. 그 순간 마을의 노인 중 하나인 이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그동안 가장 의심을 품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가 정말 놀랍게도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정말 해냈구나.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물론 이 마을은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제 우리는 첫걸음을 뗐어요. 우리가 해낸 일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밤이 깊어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빛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저 평화로운 기분을 느꼈어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첫 시작이 된 이 순간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마을은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내심 놀랐어요. 물이 깨끗해지면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이건 단지 물이 깨끗해지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신뢰가 다시 생겨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저를 반신반의하며 지켜보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그들이 저에게 도움을 주려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런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게 정말 힘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마을 광장에서 다시 한번 물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물이 깨끗하고 맑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저를 둘러싸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가 저에게 말도 걸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저를 믿어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어요. 마을의 한 노인이 말했어요. 그는 제가 처음 마을에 왔을 때부터 의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말해주는 걸 보니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고맙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모두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도 그에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저를 도와줬고 그들의 노력 덕분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물이 깨끗해진 것은 좋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더 많은 일이 남아 있었어요. 아직 마을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물을 정화하는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에 맞는 자원과 사람들이 필요했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도와줬지만 그만큼 앞으로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속적인 관리예요. 물이 깨끗해졌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니까요. 저도 마을 사람들에게 그 점을 강조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관리해야 해요.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걸 느꼈어요. 모두가 변화를 원하고 있었고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마을 광장에 작은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졌어요. 사람들은 서로 웃고 이야기하면서 저녁을 함께 나누었어요. 마을의 분위기가 정말 따뜻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죠. 더 이상 그 차가운 공기나 무거운 분위기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친근하게 대하며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뭉클해졌어요. 우리 모두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을에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었어요. 이 마을은 이제 단순히 물을 정화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한 곳이었어요. 예전에는 서로 의심하고 불신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로 뭉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건 물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만들어낸 일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한번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계속해서 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 마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날 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변화는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가 함께 일하고 서로를 도우며 나아갈 때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걸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았고 그 시작은 여기 마을에서부터였습니다. 저는 마을에서 보낸 시간이 점점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물이 깨끗해지고 마을의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사람들도 변화했죠.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며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마을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해야 해요. 어느 날 마을의 한 어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외부인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미 저를 그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죠. 그 사람은 물이 깨끗해졌지만 이제 마을이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며 고민을 나눴어요. 우리 마을의 경제나 사람들 간의 신뢰를 쌓아야 할 때가 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을이 이제 단순히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우리는 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협력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며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저를 믿고 따라가기로 결심한 듯 했어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작은 모임을 열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했어요. 물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마을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람들 간의 신뢰를 더 쌓는 방법을 고민했죠. 그때마다 저는 함께라는 단어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나아가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해요. 마을의 한 젊은이가 말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말했죠. 우리는 이미 함께 했으니까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속 깊이 울림을 느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함께하는 법을 배웠고 앞으로도 그 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마을은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물이 깨끗해진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깨끗해졌고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마을이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마을을 거닐며 생각했어요. 이제 이 마을은 단순히 물을 깨끗하게 만든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서로 돕고 배려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절대 쉽게 온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만든 변화였어요.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요.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저는 또 다른 도전을 준비했어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저는 더 이상 마을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마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라고 확신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마을은 변했고 사람들은 함께 나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이 마을은 더 이상 물 문제로 고민하는 곳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마을이 되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에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이 마을의 일원이 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와 마을 사람들은 하나로 연결된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이룬 모든 변화는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 덕분에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음을 느낍니다. 본 사연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힘을 합치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술과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각자의 삶에서 감사와 응원의 에너지를 발견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에너지와 감동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라며 함께하는 희망의 여정에 늘 힘이 되어주시길 기원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는 더 감동적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드리고요. 시간 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한국 화이팅!